3억짜리 집에 살면서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분이 올해만 1,600만 원을 놓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월 60만 원, 70만 원. 관리비 내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으로 매달 9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도 안 가도 됩니다. 평생 내 집에 살면서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집으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2026년 최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올해 3월부터 바뀐 제도 때문에 가입비가 200만 원 줄어든 겁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셋째, 전화 한 통으로 오늘 바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제도는 신청 시기에 따라 받는 돈이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1년 미루면 그만큼 손해가 쌓이는 구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 매달 빠듯하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집을 팔자니 갈 데가 없다. 이 3가지가 다 해당되면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택연금이에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아시는 분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주변에서 그거 집 빼앗기는 거 아니야? 하는 말 들어보셨죠? 아닙니다. 완전히 오해예요.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부모님 댁에 들렀어요. 매달 용돈을 드리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식탁에 고지서들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민준이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살짝 붉었어요. 민준아,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관리비 18만 원. 아버지 혈압약이랑 내 무릎 주사비 합쳐서 40만 원. 거기에 아파트 수선 분담금까지 나왔어. 민준이가 고지서들을 들여다봤어요. 국민연금은 얼마 들어오세요? 아버지 68만 원, 나 42만 원. 합쳐서 110만 원이야. 그런데 매달 쓸 때가 130만 원은 넘어. 적금에서 매달 조금씩 빼쓰고 있는데 민준이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매달 용돈 30만 원을 들여도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아저씨가 TV를 끄고 나왔어요. 야, 왔어? 엄마가 또 혼자 끙끙대고 있었지? 아줌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좋겠다. 걱정도 안 하고. 아저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할 수가 없잖아. 집을 팔 수도 없고. 민준이가 식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저씨가 의자를 끌고 앉았어요. 뭔데? 민준이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부장님이 아버지한테 주택연금 알아보시라고 하더라고요. 부장님, 장인어른이 작년에 가입하셨대요. 3억짜리 아파트로 매달 89만 원을 받고 계신다고요. 아저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거 알아? 집을 은행에 갖다 바치는 거잖아. 나중에 너한테 줄 것도 없어지고.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오해가 많은 제도더라고요. 아저씨가 팔짱을 꼈습니다. 뭐가 오해야? 공짜가 어딨어? 민준이가 참을성 있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집 소유권은 아버지 것 그대로예요. 국민건강보험처럼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서 운영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평생 지급해요. 아줌마가 고지서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달 89만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 110만 원이랑 합치면 200만 원이잖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지금 적금 깨시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아저씨가 여전히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살아있을 때야 좋겠지. 근데 우리 죽고 나면 어떡해? 민준이 너한테 빚더미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민준이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두 분이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높으면 차액을 저한테 돌려줘요. 근데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으셨어도 저한테 절대 빚을 안 물려요. 국가가 그 차이를 부담하거든요. 아저씨가 안경을 벗고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진짜야?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잖아. 네, 가입자한테만 유리한 구조예요. 부장님, 장인어른이 그래서 가입하셨대요? 아들한테 집 안 지우면서 생활비도 해결되니까. 아줌마가 손으로 식탁을 탁 쳤어요. 여보, 왜 이런 거 진작 안 알아봤어? 아저씨가 버벅거렸습니다. 아니, 나도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집 뺏기는 거라고 해서.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소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준아, 이거 어디 가서 알아보면 돼?
민준이가 스마트폰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예상 수령의 조회가 돼요. 아버지 생년월일이랑 집값 넣으면 바로 나와요. 민준이가 입력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연세 65세, 집 시세 3억 원, 종신지급 정액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 89만 2천 원. 아줌마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89만 2천 원. 진짜네? 아저씨도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89만 원이면 1년에 1,070만 원이잖아. 아줌마가 바로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10년이면 1억이 넘어. 여보, 우리가 10년 전에 알았으면 지금쯤 적금 안 깨도 됐겠다. 민준이가 한 가지 더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더 좋아졌어요. 가입할 때 내는 초기 보증료가 줄었거든요.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보증료? 또 뭔 돈을 내야 하는 거야?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수수료 같은 건데 집값의 1.5%였던 게 1.0%로 내려갔어요. 아버지 집 3억 기준이면 450만 원 내던 게 300만 원이 됐어요. 150만 원을 아끼는 거죠. 게다가 이 돈은 현금으로 내시는 게 아니라 연금에서 빠지는 구조라서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없어요. 아줌마가 눈을 크게 떴어요. 현금으로 안 내도 된다고? 네, 첫 달 연금 받을 때 같이 처리돼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돈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 민준이가 웃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제도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요. 가입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해지할 수도 있는데 초기 보증료 환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어요. 5년 안에 해지하시면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일 당장 가서 신청하자. 아줌마가 아저씨를 말렸어요. 여보, 오늘 토요일이야. 아저씨가 멋쩍게 다시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먼저 전화로 상담부터 받으시는 게 좋아요.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번호예요. 월요일에 전화하셔서 주택연금 상담받고 싶습니다 하시면 돼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아저씨가 아침밥을 먹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어요. 9시 정각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막혔어요. ARS가 나온 겁니다. 번호를 누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어떤 번호를 눌러야 할지 몰라서 헤맸습니다. 주택연금은 1번, 보금자리로는 2번. 아저씨가 1번을 누르고 다시 안내가 나오고 또 번호를 누르고 3분 넘게 ARS랑 씨름을 했어요. 아줌마가 옆에서 보다가 답답해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여보, 0번 누르면 상담원 나와? 경번을 누르니까 대기 음악이 흘렀어요. 5분 정도 기다리니 상담원이 연결됐습니다. 아줌마가 직접 말했어요. 저기요, 저희 남편이 65세인데 주택연금 상담받고 싶어요. 3억짜리 아파트예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고 예상 수령액을 다시 알려줬어요. 그리고 가까운 지사 위치와 방문 상담 예약까지 잡아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줌마가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수요일 오후 2시에 주택금융공사 지사 가면 돼. 신분증이랑 등기부등본 가져가래. 아저씨가 물었어요.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 아줌마가 이미 알아봤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주민센터 가서 떼면 돼. 내일 내가 다녀올게. 수요일에 두 분이 함께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갔습니다. 상담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서류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안내해줬습니다. 아줌마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우리가 우대형이라는 거에 해당되나요? 상담사가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2억 5천만 원 미만이시고 한 분이라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우대형이 됩니다. 아줌마가 대답했어요. 기초연금은 안 받고 있어요. 그러시면 일반형으로 가입하시게 되는데요. 일반형도 충분히 좋은 조건이십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면서 아저씨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아줌마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했으면 ARS에서 포기했을 거야. 아저씨가 웃었어요. 그건 맞아. 2주 뒤에 보증심사가 끝나고 은행에 가서 금융거래 약정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연금 전용 계좌를 만들었어요. 이 계좌는 특별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 중에서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안 됩니다. 혹시 빚이 있으셔도 연금은 보호가 돼요. 첫 달 연금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89만 2천 원. 아줌마가 통장을 들고 한참을 봤어요. 여보, 이게 매달 들어온다는 거지?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연금 110만 원에 주택연금 89만 원. 매달 199만 원이야. 200만 원 가까이 되네. 아줌마 눈이 촉촉해졌어요. 이러면 적금 안 깨도 되겠다. 병원비 걱정도 좀 덜고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만 일찍 알았어도 3,200만 원은 더 받았을 텐데. 아줌마가 아저씨 어깨를 톡 쳤어요.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말고 알게 됐으니 됐지 뭐. 여러분, 박씨 부부 이야기 들으셨죠? 3억짜리 아파트 한 채로 매달 89만 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죽을 때까지 평생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지분 있는데 매달 빠듯하게 살고 계신 건 아닌지요? 한번 돌아보셔야 할 때예요. 자, 그러면 이 주택연금이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알아야 마음 놓고 가입하실 수 있잖아요. 왜 많은 분들이 가입을 망설이는지 그 오해를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집을 빼앗긴다.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대출 받았다고 집이 은행 거 됐나요? 아니잖아요. 내 집이에요. 주택연금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지만 주택연금은 반대로 국가가 나한테 매달 돈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비교가 안 되죠. 두 번째 오해, 자식한테 빚이 간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박씨 아저씨도 이게 제일 걱정이었잖아요.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뒤에 정산을 하는데 집값이 받은 연금보다 크면 남는 돈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연금을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았어도 자녀한테 청구하지 않아요. 그 손실은 국가가 따한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이득인 구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내용 보고 놀랐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주나 싶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세 번째 오해,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도 줄어든다. 전혀 아닙니다. 가입할 때 정해진 금액이 평생 그대로예요. 집값이 반토막 나도 내 연금은 한 푼도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수록 가입자한테 유리한 구조예요. 이 세 가지 오해가 주택연금 가입을 막는 가장 큰 벽이에요. 알고 나면 왜 진작 안 했지 싶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올해 2026년에 달라진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꼭 아셔야 해요. 올해 3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올랐어요.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 월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4만 1천 원 차이인데 기대 여명으로 계산하면 전체 가입 기간 동안 849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초기 보증료도 줄었습니다. 집값의 1.5%에서 1.0%로 내려갔거든요. 4억짜리 집이면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해지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더 좋아지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집에 직접 살고 있어야만 가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요양시설에 계시거나 자녀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도 가입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부모님께 주택연금 말씀드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댓글로 본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70세인데 4억짜리 아파트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다른 분들 사례를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것부터 합니다. 1분이면 끝나요. 전화기 드세요.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번호입니다. 전화해서 주택연금 상담받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ARS 나오면 0번 누르세요. 상담원이 바로 연결됩니다. 아까 박씨 아줌마가 알려준 팁이에요. 상담원이 집 주소,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알려줘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막히시는 게 전화하면 바로 가입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에요. 아닙니다. 상담은 그냥 상담이에요. 물어보는 거지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하세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나갑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보세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이 5군데에서 주택연금 기초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 가셔서 주택연금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처음 상담 가실 때는 신분증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다른 서류는 정식 신청할 때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까 박씨 아저씨가 했던 것처럼 수요일에 방문하면 사람이 적어서
대기 시간이 짧다는 팁도 드릴게요. 월요일은 민원이 많아서 좀 기다리실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큽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최대 20%까지 매달 더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자이고 부부 중 한 분이라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해당이 돼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우대형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올해 6월부터는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 우대폭이 더 커져요. 77세에 1억 3천만 원짜리 집 기준으로 매달 12만 4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1년이면 약 150만 원 차이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대형은 처음 가입할 때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형으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우대형으로 바꾸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실 때 우대형 해당되나요? 이 한마디를 꼭 물어보세요. 이거 안 물어보면 매달 수만 원을 덜 받으실 수 있어요. 박씨 아줌마가 요즘 경로당에서 주택연금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다고 해요. 나는 3년을 늦게 알아서 3,200만 원을 놓쳤어. 너네는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 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집 소유권은 내 것 그대로이고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올해 3월부터 수령액이 3% 올랐고 초기 보증료가 크게 줄었어요. 6월부터는 실거주 요건도 완화됩니다. 셋째, 전화 한 통이면 내 예상 수령액을 바로 알 수 있어요. 1688-8114입니다. 1년 미루면 1,000만 원 넘게 놓치는 구조예요. 박씨 아저씨처럼 원래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 보신 김에 전화번호 하나만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해당되실 것 같은 분들은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세요. 그 한 번이 부모님 20년 생활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